정신 개선 사업회 지금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저희들이 창립을 했고, 아까 이만희 상임대표 말씀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첫 사업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시정 사업을 하자. 앞에서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한국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 부분이 가장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신 개선 사업회는 제2민족중흥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보수의 대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역사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교과서 편향부터 시정하자.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만든 시안, 한국사 시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내고 오늘 그걸 종합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토론하게 됐습니다. 게르의 11월 4주째 정당 지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0대, 50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에도 저 40, 50대가 바로 정교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랄 때 한 30년 전부터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편향된 교육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2022년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역사의식이 기초하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앞선 것은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을 긍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부정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긍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에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총각 헌법 전문 분과에서 어느 진보단체의 그 대표들이 자문위원 들어와서 그 안에, 초안에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란 말에 그 자유를 빼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토론 과정에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을 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 민주화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했지만 산업화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고 성과보다도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25를 남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환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통일입니까? 결국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정권이 교체되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한다면은 아까 본 그 시안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결국 우리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행정 예고안을 보니까 오늘 이제 패널들이 많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워낙 이 문재인 정권 알박기 해놨다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전면적 못 고치니까 뭐만 바꾸냐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질서란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체제는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2020년 한국사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폐기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안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작성해야 된다. 저는 이제 경제학 정도만은 독일의 역사학자 웨른 레젠에 의하면 역사는 것은 뭐냐?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그냥 단순히 과거를 추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핵무장한 북한을 미어두고 있고, 그 다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맞서고 있고, 또 포스트 모던 짜르라고 이야기되는 푸틴의 러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이 동북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토론이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시안,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 교육자가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봐도 저는 이 세 가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 역사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선 말해줘야 돼요. 성취 역사.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실패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실패 역사였습니다. 그 성취 역사를 우리가 우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같은 이 대한민국의 성취, 10대 경제대국, 6대 강국의 반대로 오던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원동력을 밝혀는 역사에서 원동력, 이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혁과 문화 혁신을 해야 되는지를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역사 교육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 교육의 기본 방향을 5가지로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긍정하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 그 다음 세 번째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차이를,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것이 아닌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차이를 우리 인정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래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망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교에서 주저없게 한국 근현대 역사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봤는데 우리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자 합니다. 첫 번째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8.15 정부 수립 기념사 식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입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했던 1919년 임시정부를 원년으로 삼고 있던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속 대표 리더로 활동해 오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헌법 정부에 있듯이 1919년 3.1운동 그 이후에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다. 이 역사 교육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9조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을 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전문가 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자유를 뺀다는 것은 이는 반헌법적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반헌법적 세력과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력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안에서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에 기초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 한 7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 그 사실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다.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리더십을 통해서 고도 경제성장을 성취해가지고 대한민국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기존 교육에서는 문재인 정부라는 그 교육안이 이거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게 기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경제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가, 인터레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이 않으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다양한 세력이 있고 다양한 생각, 다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세력 내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역시 우리가 그걸 인정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영향이 골고루 향상되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서로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경제 발전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전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화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체제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소해 가야 돼요. 제도를 통해서 혹은 문화를 통해서 해소해 가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화하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독일 모델인 사회적 시장경제, 소셜 마켓 이코노미, 그 다음에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시민들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당한 발언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교 책임, CSR,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ESG입니다. 환경사회연대 협치, 이런 경영을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다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결합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역사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걸 벗어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 추종 교육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토론 관련해서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저희 생각으로는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5대 기본 방향, 앞에서 말씀하신 이 방향이 실현되도록 전면 개정해야 된다. 지금 워낙 그 문재인 정부 알박기 해놔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육부가 임기응변으로 장관의 지시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을 삽입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태로 갈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지시에서, 명령에 의해서 이걸 일단 스톱시키고 전면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국정교과서 문제를 집권 3일 만에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결단을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이걸 뭐 얼버무려가지고 적당히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 저도 오늘 후원단체 역사교육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면 개정이 된다. 크게 두 가지 방향.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을 긍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역사교육입니다. 하바머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바머스는 그 헌법적 애국주의, constitutional patriotism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이래 되면 결국은 그 국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 헌법에 충성해야 되는 헌법에 이제 헌법에 충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헌법에 충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해야 돼요.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되는 교육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배척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도 약간 경제사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근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사에 대해서는 좀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역사적 계기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산업화의 기본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승만, 박정희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축이고 그러나 역시 보조축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민주화 세력이 건전한 민주화 세력에 가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노무현 라인은 민주화 공권화 라인이다. 그래서 이건 보조축이다. 이 두 축이 함께 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큰 틀 안에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함께 해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오면서 주사파, 종북 세력의 아주 그 기성 계속 지금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역사 교육을 바로잡을 통해서 그 세력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사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의 이 정부 수립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뭐 남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한 항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6.25 전쟁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적화 통일하려고 했는데 결국 분단이 돼가 그것이 고착화됐다는 이야기. 이게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 근데 6.25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데 6.25를 계기로 대한민국 존속의 필수 요소인 한미동맹이 체결됐다는 사실, 70만 상비군이 형성됐다는 사실, 그 리더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국민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 뭐 대충 두 개 섞으면 안 되겠느냐, 같이 통일 안 되겠냐 하는 이런 막연한 환상이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국민이 절감하게 되었고, 농촌에서 봉건적인 관계가 청산되어서 평등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25는 정말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걸 그냥 분단이 고착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역사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병지 교수님께서 대구 3.1정신 보건연합에 오셔서 강연 내용이 이제 6.25에서 70만 상비군이 형성되고 그것이 한국 근대화를 주도했다.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강연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사회의 전환을 다루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성과와 과정은 포함시키고 있지만 근현대 사회의 전환에서 필수 요소인 산업화 과정의 성과와 과정은 포함시키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정한다면 근현대 사회의 전환을 다루는 항목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탐구하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걸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무시된다고 했다는 사실. 독재만 부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의 대한민국 항목이 있는데 이걸 보면 87년 6월 항쟁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87년 항쟁부터 다루고 있다는 건데 이건 민주화 세력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전에 산업화가 선행했습니다. 산업화가 선행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경향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87년부터 다뤄야 될 게 아니라 산업혁명,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이 2차 산업혁명이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박정희 정책 개선 사업회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정희부터 시작해요. 왜 87년 6월 항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역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말씀 드리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가 5개년 계획, 수출주도 공업화, 중화공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수출에 수출주도 성장체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하는 루트리지 출판사에 나오는 동아시아 모델에서 이제 소개됩니다. 한국 모델이.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 모델, 코리아 모델 혹은 박정희 모델이라고 해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역사가 이 역사 교육에서 lưu truyền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루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반도 분단의 극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패널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적화 통일을 허용할 수 있는 반헌법 표현이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한반도 분단을 극복의 노력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북한의 노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의 노력으로 바꿔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경제학한 사람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주로 국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영역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사회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입니다. 한 사회는 그 두 개로,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면서 경제사 부분을 그게 아주 경제성장의 역사, 경제발전의 역사를 그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집회라는 사람들도 경제학 전공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이 경제사를 전공하고 안병진 교수 같은 분들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분들이 이제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 과정에서 경제사 부분을 대폭 보강하면 자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부분이 그 빛나는 성취 부분이 부각되는데 그걸 거의 무시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개편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